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과 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세 규정으로 대표되는 협회의 낡은 규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3.3%, 코스닥은 6% 오른 가운데 개장 직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이의 피살 이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거듭 공언했습니다.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백인 남성인 월즈 주지사는 6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제2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호했고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적인 폭우도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와 고립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안세영은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통해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김학균 대표팀 감독,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 돌아가 소속팀과 상의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주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 더 상의를 해야 되고 근데 뭐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 3%대 반등하며 2,500선에 회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0.6포인트, 3.3% 오른 2,522.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5.6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날 11%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급 반등해 41.59포인트, 6.02% 오른 732.87로 마감하며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날 폭락 장세를 이끌었던 공포심이 진정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엔캐리 청산을 촉발했던 엔화 가치 상승이 멈추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사법은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방송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이송 일주일 만에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 지휘관 푸아드 슈르크에 대한 추모 연설을 통해 적은 공포에 사로잡혀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대응이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의 대응은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피살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차기 정치국장에 신와르가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사망한 지 엿새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월즈에게 러닝메이트가 돼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즈는 주지사와 풋볼 코치, 교사, 전역 군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노동자 가족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우리가 팀이 된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도 자신의 SNS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 일생의 영광이라며 올인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6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월즈에게 러닝메이트가 돼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도 자신의 SNS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 일생의 영광이라며 올인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6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 중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결정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해 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캠프 선임 고문은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카멀라 해리스는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급진 좌파의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고 약하며 실패한 자신의 의제 추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에 대한 추모 연설을 통해 적은 공포에 사로잡혀 기다리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대응이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들의 대응은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의 일부라며 확전을 선택한 것도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응은 알라의 뜻대로 헤즈볼라와 저항의 축에서 나올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슈크르 피살에 이어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까지 살해당하자 이스라엘을 향해 한 목소리로 보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급등은 공포감이 진정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엔캐리 청산의 계기가 됐던 엔화 가치 상승이 멈추며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끝난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 투매를 했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천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선 3천억 순매수를 하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141원까지 내려갔던 엔달러 환율이 145원 근처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 강세가 주춤한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이 촉발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소 줄어들며 850조가량 우리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줄어들었습니다. 엔화 가치 강세 부분이 엔달러 환율 145엔 수준에서 일단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엔화 가치 급변동에 따른 외국인 매도 급증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이 과도했긴 하지만 그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미국 가계가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짧고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운이 고조되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요동을 칠 경우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기업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400m로 줄어드는 등 일부 출점 규제가 완화됩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47%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가 중국의 저가 수출로 매출과 수주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업 42%는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1번 가가 플랫폼에 입점한 AK몰에 10억 원대 정상금 지급을 보류하고 판매자들에게 직접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합니다. 내일부터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3%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부터 0.1%에서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재계순위 30대 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의 평균 연령이 58.2세로 지난해 57.9세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이 5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대한항공 본사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전문가를 초청해 난기류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지연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기습 호우도 비상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소나기로 쏟아졌는데 당분간은 폭염과 폭우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일 연속, 강릉은 18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쓰고 있고 한낮 경주 기온은 37.4도, 정선 36.2도, 서울도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폭염특보와 함께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발생하며 기습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겁니다. 강원 춘천 남산면에 시간당 57.5mm, 경기 성남 중원구에 47.5mm의 강력한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하루 전에도 전남 무안에 시간당 102mm, 경북 칠곡에 시간당 98mm 등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내리는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특징이 있어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북서쪽 건조 공기와 남쪽 습한 공기가 부딪히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휴가철 기습호우가 예고되면 수시로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곡이나 강가는 야영을 자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적인 폭우도 쏟아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고립사고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여성 4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8시에 하천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로 물이 불어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경기 포천시 도평리에 있는 계곡에서 등산객 9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하산 중 계곡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게 되자 구조를 요청했고 2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북 경주시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30대 피서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2시간 만에 부표 인근에서 실종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해당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크게 늘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해파리 쏘임 신고가 지난해 7월 46건에서 올해 7월 332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몸이 덜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 부위는 바닷물로 씻어낸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대해 제2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거부권 논의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야당 주도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방통위 현장검증과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재가로 방송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사례는 19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방송사법의 제2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당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의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곧 제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제2 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야당의 방통위 현장 조사를 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놓곤 이제와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데에는 야당목 방통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탓이 크다면서 서둘러 방통위를 정상화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은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은 해체해야 될 검찰 아니겠습니까?
반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사법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제2요구권 의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정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 과정을 추궁하며 방송장악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인 구조에서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다는 걸 이미 해서 그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게 된 것이고. 야당 방문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때 자리를 비우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고 공용 차량 운행 기록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부 기록이 확인되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네,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요.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야당은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역시 동시 추진하며 여권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이야말로 집권 여당 시절 방송장악 행태를 잊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반려동물 미용사가 미용 도중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에는 당시 장면이 담겼는데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동물 학대 여부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를 들어올리더니 연달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강아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목을 잡고 벽에 여러 번 강하게 밀칩니다. 이후에도 강아지를 높이 들어 내려치는 장면이 수차례 CCTV에 잡혔습니다. 끼갱거리는 강아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미용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강아지 눈이 충혈된 걸 본 주인은 학대를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고 양눈 출혈과 목 북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손길이 닿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미용실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견주 설명입니다. 결국 강아지 주인은 미용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번을 제가 이제 뭐 짧게는 10초부터 많게는 한 1분, 1, 2분 글을 쭉 캡처를 했는데 요거는 이 업계에서 저희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도 좀 더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30대 애견 미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물었다며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개가 반항해 제지하려 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강아지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다수 포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항하면서 물려고 하는 강아지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로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강아지 주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 자료를 다시 훑어본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고의성 유무를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를 붙잡는 정도를 넘어 필요 이상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경우 고의적인 동물학대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어떤 견주가 이 정도의 폭력을 용인을 하면서 동물 미용을 맡길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강아지를 제압하는 정도로 정당한 적절한 수단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강아지 주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전기차 주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발화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엔 충남 금산의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일단 전기차 화재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 아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소방관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이렇게 검게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엔 차 50여 대가 있던 상황. 게다가 주차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당시 주차관리원은 마음 졸였다고 말합니다. 그 연기만 봤을 때에는 진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었죠. 좀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기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질식 수화포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반 직원이 충전기를 제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화재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앞서 지난 1일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한 대에서 난 불로 차 100여 대가 타고 수백 세대 단전 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으로 구성돼 화재가 나면 열폭주를 일으켜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아주 단시간에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급격하게 달하게 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계속 가속화돼서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되도록 지하에 있는 충전소 설치를 피하고 열폭주를 배터리 내에서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일부 아파트 차량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방화벽 등을 통한 분리가 필요하고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차주는 각서를 쓰고 주차해야 한다. 충전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전기차 차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없을 뿐더러 진입 금지는 권리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반복되는 전기차 화재, 전문가들은 과충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과충전 예방입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30만 개 완속 충전기에는 과충전 예방 장치가 없습니다. 아예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기가 전기차의 충전을 80에서 90%만 충전시켜 끊어버리는 겁니다. 8월 7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쿠팡이 오늘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은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인상이 회원 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정부 비축 배추와 천일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과 내일 온라인 도매 시장에 비축 배추 194톤을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배추 가격은 한 망에 8,383원인데 정부 비축 배추는 6,759원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오늘 대한항공과 인수 계약을 맺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서 체결 이후 연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변신한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료 공연 예매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라 가명과 익산 나바이 성당,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광장 등에서 무료 공연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 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본금 1억인 거거든요. 그걸 맞추면은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 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 번호를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아이디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시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부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후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 관리 능력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유통 추적 시스템도 개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 사항을 모두 법이 아닌 고시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정된 규제 실패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지난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칫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녹조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류입니다. 호수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떠밀려 왔습니다. 굴착기가 호수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 화물차에 싣기를 반복하지만 호수 위에 떠있는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등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는 건 길이 1km에 가까운 대형 차단막. 차단막에 가로막힌 쓰레기를 배를 타고 나가 그물에 묶어 육지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입니다. 청풍정 있는 쪽하고 합쳐가지고 한 4군데가 아직 남았어요. 4군데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 앞에 부분이 일단 치워져야 또 다음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걱정거리는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장맛비에 각종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떠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녹조 발생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대청호 주변 수변은 초록빛이 감돌고 군데군데 녹조가 뭉쳐있기도 합니다. 특히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치수탑 인근에 녹조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 선박을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합니다.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냥 물로 배출되고. 매년 장마가 지나가면
쓰레기와 녹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버린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플라스틱 알갱이 형태의 펠릿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수조를 설치했습니다. 수질 오염이 큰 만큼 반드시 폐수 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 수거 용기에 기름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작업자가 수거 용기에 묻어있는 부착물을 물로 씻어냅니다. 이거 다 흘러나가요. 요거 다 닦아야 되는 거죠? 튀김가루, 빵가루와 범벅이 돼 하수도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물은 주변 농수로로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주유소는 오염물질 정화시설 없이 세차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조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시설 미신고, 공공수역 유출 등이었고, 특히 유해 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폭염과 폭우가 공존할 걸로 보여 온열 질환과 피서철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라고요. 네, 오늘은 가을의 첫 번째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서울은 2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로 1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25.6도, 강릉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앞으로 열대야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순위권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도 더위지만 기습 폭우도 문제죠. 네, 맞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40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경북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피서철 인명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더위와 함께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보 잘 보시고 또 우산 필요하면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